네, 이어서 다음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세션은 식탁보 클라우드 버전의 개발 여정, 클라우드 중립적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단넷 데브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그 식탁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사용할 때 보면은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인터넷 뱅킹 할 때 보안 플러그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 설치를 하는 과정 때문에 이게 처음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은 컴퓨터에서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단순히 오래 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안 플러그인들이 시스템에 굉장히 좀 잘 파고드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뭔가 키보드 보안 드라이버부터 시작해서 온갖 가지 그런 그 유틸리티들을 설치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또 서로 엮이다 보니까 이게 충돌 현상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공동인증서 같은 것들 요즘 금융인증서로 많이들 넘어가긴 했지만 기업들의 경우에 여전히 공동인증서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그냥 그 귀찮으니까 로컬에 저장해 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은 아무런 보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안적으로 큰 리스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시스템을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1차 목표고 2차는 이제 공동인증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커버리지 안에다가 놓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유틸리티를 만들고자 했던 게 식탁보 프로젝트고 많은 그 커뮤니티 유저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스타 개수와 뭐 컨트리뷰터 분들의 참여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식탁보 프로젝트는 전체가 단넷 코어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단넷 8.0으로 개발이 됐고 지금 단넷 9.0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만간 업그레이드 빌드가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식탁보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동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식탁보라고 하는 유틸리티가 뜨고요. 공동인증서를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션을 간단하게 조정해주고 실행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샌드박스 안에 바로 그 공동인증서가 복사가 되고 은행별로 설치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는 대체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모아서 설치해주는 과정을 쭉쭉 거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나면은 원래는 웹브라우저를 열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과정도 번거롭고 심지어는 브라우저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바로 그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형태고요. 당연히 샌드박스이기 때문에 이 창을 닫으면 그 안에 저장이 되어 있던 공동인증서나 프로그램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제거가 되고 메인 컴퓨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탁보는 카탈로그 기준으로 255개 이상의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지원되는 사이트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그 5대 금융사부터 포함해서 현대카드, 뭐 신한카드 이런 카드사 그리고 뭐 증권사나 아니면 금융기관 이외에도 공공기관들까지도 모두 지원 대상에 넣고 있어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운드가 지금 준비되지 않아서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프로그램 홍보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또 전자신문에서도 이제 이런 그 식탁보의 효용성을 이제 일찍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보도자료도 내주셨던 적이 있어서 스크랩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긱뉴스 많이 보실 텐데 긱뉴스에서도 이렇게 조명이 됐던 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게 그 구라 제거기랑 모두의 프린터를 같이 엮어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구라 제거기는 사실은 이제 보안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그 작동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진짜로 얘네들이 보안을 챙겨주는 게 맞아? 라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아마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걸 이용해서 기존에 설치가 돼 있던 프로그램들을 제거를 하고 모든 프로그램들을 식탁보 안으로 윈도우 샌드박스 안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시나리오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식탁보만으로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건 물리 프린터를 요구하는 경우도 심지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물리 프린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속여서 넘기는 리다이렉트 해주는 그런 모드의 프린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걸로 그 실제 프린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PDF 파일로 그 인쇄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까지 이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식탁보에 이제 모드의 프린터까지 그 같이 적용해서 설치하시면 이제 자유롭게 모든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발 배경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악성 코드들이 이제 공동인증서를 탈취할 가능성,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들이 이제 보안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기본 기능들, 시스템의 이제 핵심 기능들까지 이제 파헤치다 보니까 충돌이 많이 생기는 점이 불편한 것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쭉쭉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약간 오래된 통계 자료인데 현재 세 보니까 한 930에서 940개 정도 스타를 받았고요. 지금까지 제가 한 1000번 넘게 저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컨트리뷰터들이 한 1000번 넘게 이렇게 커밋에 그 기여하는데 이제 일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75개 정도 포크를 떠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200개 넘는 이슈를 받고 처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식탁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어가나라고 이제 한동안 업데이트가 좀 뜸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의 이제 요즘 캐치프레이즈, 모토를 이제 하나 정한 것이 있는데 당신의 컴퓨터를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라는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이제 슬로건으로 삼으면서 한층 더 많은 분들이 식탁보의 어떤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동시에 단넷 기반의 어떤 훌륭한 솔루션과 에코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를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기능도 계속 개발은 하지만 이제 좀 더 범용성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데 지난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 클로스 플러스, 식탁보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오픈소스 버전이고요. 이 오픈소스 버전의 경우에는 반드시 윈도우 10 프로 이상의 그 고사양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고사양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가상화 기술이 꼭 필요로 했던 그런 좀 특성을 많이 타는 소프트웨어였다면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클라우드 버전의 이제 샌드박스 클라우드를 이제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255개 이상의 혹은 그 이상의 이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사이트들을 이제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플러그인 설치가 샌드박스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자동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리스트업을 해서 설치를 해주는 건 좋은데 상당히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컴퓨터 사양을 많이 타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 설치 자체를 이제 자동으로 미리 지정을 해 놓고 미리 이제 클라우드 상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가상하드 이미지나 AMI에다가 이제 베이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지를 미리 구워 놓으면서 보안 플러그인들을 미리 설치를 해두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설치 과정도 생략하고 정말 접속하면 바로 이제 해당 기관 혹은 금융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식탁보 플러스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면은 이제 API 서버랑 통신을 하면서 이제 API 서버는 뒤에 있는 이제 그 샌드박스 풀과 통신을 하면서 이제 대기 중의 샌드박스들 중에 사용 가능한 샌드박스를 매칭을 해서 접속 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사용자는 여기에 접속을 해서 약 1시간 정도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마치면 자동으로 이제 VM이 회수가 되는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사실 내가 관리하는 하드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안전하게 소각이 되어야지 사실은 믿고 쓸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식탁보에서는 클라우드에 VM 파기 요청을 보내게 되면 그러면 클라우드 제조사들은 서비스 공급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그 VM을 디지털 소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삭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모든 그 데이터 디스크를 갖다가 한 번씩은 0으로 덮어쓰는 와이핑 아웃 작업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복구 불가능하게 그렇게 안전하게 삭제를 할 수가 있어서 이 안에 공동인증서가 들었든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들었든 간에 완전하게 소각 처리를 하고 삭제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그런 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편의성도 놓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제 윈도우즈 OS를 가지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쉬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타지 않고 이제 어디서든 돌아갈 수 있도록 포터빌리티를 유지를 하면서 개발을 하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당연히 가상 컴퓨터가 있고 관계형 DB나 키밸류 스토리지나 파일 저장소, 메시지 큐 이런 것들은 관념적으로 당연히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어려움은 없다는 걸 짐작을 하실 거예요.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윈도우즈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이나 윈도우즈 11 VM을 직접 만들 수가 있고요. 반면에 또 윈도우즈 서버 VM도 할인가로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다른 클라우드들의 경우에는 윈도우즈 서버 VM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이나 11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주입은 할 수 있겠지만 주입하는 걸 넘어서서 프로덕션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라이선스상 문제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해칭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식탁보의 클라우드 버전을 만들면서 이런 포터빌리티를 챙기려다 보니 윈도우즈 서버를 데스크탑화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또 데스크탑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정책, 윈도우즈 안에 보면은 그룹 팔리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룹 팔리시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API가 드러난 게 없어요. 문서화된 게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고 여러 가지 다듬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아웃풋들을 이제 오늘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혹은 윈도우즈의 인터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서브로 나왔던 그게 몇 가지가 있어서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발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윈도우즈 서버 OS를 클라이언트 OS처럼 다듬기 위한 각종 그룹 정책 설정을 어떻게 바꾸느냐. 참고로 이 그룹 정책은요, 레지스트리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레지스트리가 실제로 프로그램들이 정보를 읽는 공간이라고 하면 그룹 정책은 이제 그룹 정책에 있는 데이터를 그 에이전트가 읽어가지고 레지스트리에 써내려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레지스트리만 바꿔가지고는 일시적으로는 정책이 적용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이 재부팅이 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레지스트리 값이 덮어 씌워지는 걸 종종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팔리시인데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보안상 RDP 자체는 당연히 TLS나 이런 인증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유명한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많은 공격 대상이 돼요. 그래서 RDP를 직접 드러내는 건 여러모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RDP를 이제 웹상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오픈소스 구현체가 사실 필요했다라는 그런 어려운 과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준비 도구, 시스프랩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다. 아무튼 이런 챌린지들을 컴포넌트화하고 이제 이 중에 일부는 GitHub과 누겟으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그 원격 제어 관련해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셨을 텐데 RDP를 직접 드러낼 수는 없고 이걸 웹상으로 어떻게 랩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많이들 찾아보시는 게
아파치에서 아파치 과카몰이라고 하는 그런 오픈소스 기반의 웹 기반의 RDP도 되고 텔넷도 되고 SSH, VNC까지 지원하는 그런 그 웹 기반의 원격 제어 콘솔 서비스를 오픈소스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의 어떤 그 코어 기술을 보게 되면은 그 구아CD라고 해가지고 리눅스로 되어 있는 그 중계 릴레이 서버가 있고, 이 릴레이 서버가 목적 서버 RDP나 VNC나 SSH 등의 이제 다이렉트로 접속을 해서 화면을 이렇게 쏴주는 그런 에이전트가 이제 중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근데 아파치 과카몰리 자체는 이제 관리 콘솔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게 되면 사용자 인증을 거쳐서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하면 관리자만 쓸 수 있도록 원래는 디자인이 되어 있는 솔루션인데, 여기서 구아CD에 대한 부분만 처음에는 WSL v1을 사용해서 이제 중첩 가상화가 또 애저 전매 특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클라우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려면 WSL v1을 이용해서 구아CD 에이전트를 이제 WSL의 배포판으로 말아가지고 배포하는 뭐 이런 시도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WSL 자체가 이제 그 엔티커널을 한번 트랜슬레이션해서 API 콜을 시뮬레이션하는 형태다 보니까 성능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구아CD를 별도의 이제 서버 팜으로 빼서 거기서 이제 그 여유 있는 그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서버와 매핑을 해서 중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아키텍처를 변경했지만, 어쨌든 구아CD만 사용해서 중계만 담당하고 실제 이제 화면을 송출하는 부분은 그 별도로 웹소켓 서버를 ASP.NET 코어로 만들어서 웹소켓 프록시를 만들어서 이제 응용해서 웹에서 클라이언트로 붙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작 원리는 원격 제어 대상 PC에 구아CD를 이제 WSL v1으로 구동을 해서 원래는 붙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아CD 서비스 포트는 원격에 공개하지 않고 각 샌드박스 VM마다 이제 자체적으로 그 127.0.0.1 혹은 루프백 주소로만 이제 연결을 받도록 제한을 해서 RDP를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없도록 보호를 하고, 이제 나중에 웹소켓 서버가 이 구아CD 서버와 통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과카몰리 서버 .NET 코어 버전으로 만든 코드를 이제 구아CD와 연결하도록 배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웹소켓 서버를 이제 HTML5 클라이언트에서 붙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웹 인증만 처리를 하면, 웹에다가 렛츠 인크립트나 이런 것들만 붙이면 뒤에서는 이제 SSL 오프로드 때문에 이제 굳이 암호화나 이런 거를 뒷단에까지 다 연결하고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빠른 성능을 보장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모든 것을 RDP든 뭐 SSH든 VNC든 가리지 않고 전부 이제 웹으로 릴레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하고 싶었던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WSL v1이 성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구아CD가 이제 리눅스로 되어 있는 걸 윈도우로 포팅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네, 이게 안타깝게도 포식스 API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윈32용으로는 포식스 API가 이제 제대로 지금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닉스 기반으로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중립을 이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능 때문에 생각하면 WSL v2를 써야 하지만 이제 WSL v1으로 이제 이거를 맞추다 보니 이제 중첩 가상화를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리고 WSL은 버전 1이든 버전 2든 데몬처럼 실행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윈도우즈에 보면은 이제 셋업 컴플리트라고 하는 그런 배치 파일을 이제 시스템이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북 같은 거나 데스크탑 받아가지고 처음 이제 부팅을 하게 되면은 그 시작 화면 같은 것들 보시게 될 텐데,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실행되는 그런 간단한 배치 파일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WSL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 로그온을 걸어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원격에서 이제 직접 로그온하지 않더라도 이제 대리로 로그온을 자동으로 해서 WSL 데몬까지 띄워주는 뭐 이런 복잡한 장치들을 이제 그 반영해서 넣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여기까지 구현을 해서 예, 성공은 했지만 WSL 자체가 이제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지금 다른 방법으로 아키텍처를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용된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웹소켓파이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어떠한 종류의 TCP 프로토콜이든 상관없이 웹소켓으로 랩핑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파트로 나누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TCP 서버와 이 웹소켓파이 서버가 서로 연결이 되도록 일단 이어주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로컬호스트로 터널링 포트를 만들고 이 터널링 포트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웹소켓 서버랑 이제 통신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가 붙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AWS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도 지원할 수가 있고 엔진엑스나 앙보이 같은 이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쓰는 리버스 프록시하고도 잘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TCP 포트를 개방하지 않고도요. 그래서 제 개인 GitHub에 보시면 웹소켓 파일 샵이라고 하는 리포지터리가 있고 뉴겟에서도 이제 웹소켓 파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뉴겟 라이브러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서버랑 클라이언트 파트가 이렇게 각각 나뉘어지게 되고요. 서버의 경우는 이제 ASP.NET Core 6.0이랑 8.0 타겟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캐스트렐 위에 이제 추가할 수 있는 모듈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NET Core 1.0 이상 그리고 .NET 프레임워크는 4.6 이상이면 어디서든 갖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디자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룹 팔리시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레지스트리가 이제 최종 저장소가 맞긴 합니다만 이런 레지스트리를 덮어 쓰는 또 다른 존재가 바로 그룹 폴리시입니다. 이 그룹 폴리시를 정확하게 수정을 해 주어야만 이제 윈도우즈 서버를 데스크탑화를 하는데 이제 필요한 설정들을 모두 안전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액티브 디렉터리에서도 그룹 폴리시, 그룹 정책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액티브 디렉터리에 참가하는 모든 그 컴퓨터들은 중앙에서 설정을 내려보내는 그런 동작을 지원을 하거든요. 바로 이때에도 이제 그룹 폴리시를 이용을 해서 중앙 서버에 게시가 되어 있는 카탈로그, 그러니까 그 정책 카탈로그 파일을 이제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를 하고 일정한 주기마다 이걸 덮어 쓰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레거시 버전부터 지원을 계속 해왔었고 최근에는 이게 좀 성격이 바뀌어서 요즘은 MDM이라고 하죠.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윈도우즈 PC의 경우는 그룹 팔리스를 여전히 사용하지만 이제 액티브 디렉터리나 이제 엔트라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버전 액티브 디렉터리 같은 경우는 MDM과 연계를 해가지고 PC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까지 정책을 지금 확장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제 이런 수단들을 이용해서 중앙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식탁보의 경우는 액티브 디렉터리를 직접 사용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액티브 디렉터리가 하는 그런 중앙 정책 배포와 비슷한 일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이 그룹 팔리시 같은 경우는 정말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힌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ADMX와 AD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윈도우즈 폴더에 보시면 그룹 팔리시라고 하는 디렉터리 안에 카탈로그처럼 이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파일은 언제 쓰이냐면 여러분이 아마 그 시스템 튜닝 때문에 gpedit라는 명령어 한 번씩 써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gpedit 띄우면 어떻게 나오죠? 뭔가 정체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카탈로그 파일들과 설정과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열거가 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ADMX나 ADM의 파일들을 기반으로 그 안에 한국어 설명도 보여주고 레지스트리를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거기서 다 읽어서 그 편집기에서 그거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딱 여기까지예요. 이걸 어떻게 API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서는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C#과 윈도우즈 를 지원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API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굉장히 문서화가 안 돼 있고 불친절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하고 기존에 이 주제를 가지고 개발을 하셨던 다른 분들의 코드를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잘 참고를 할 수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어렵사리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도구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GPDK 툴킷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ADMX 파서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ADMX랑 ADML 그 스키마 문서를
그 XML 스키마를 또 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아카이브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찾기가 어려웠는데 좌우지간이 XML 스키마를 C# 코드로 트랜슬레이터로 변환을 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파서를 이용해서 메모리상의 ADMX랑 ADML 파일들을 이제 데이터를 로딩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특정 레지스트리를 어디를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제어할 수 있는 매니저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파서나 매니저가 없더라도 사실은 이제 특정한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결국 남는 건 레지스트리에 어디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고, 이렇게 수정했을 때 작용하는 동작이라던가 특징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탠드얼론 코드로 디자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한 설정을 전용으로 바꾸는 그러한 그 설정 변경 클래스나 라이브러리를 그 C# 코드로 코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 ADMX 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한 대에 묶여서 돌아가는 그런 도구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픈소스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그 ADMX랑 ADML 파일 자체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피스, 엣지,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제품들에 대한 거를 ADMX 템플릿을 또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끔 따로 배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구글 크롬 있지 않습니까? 구글 크롬도 이 방식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롬도 이 그룹 팔리시를 이용해서 설정을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만한 게 요즘 VM웨어 워크스테이션 무료화됐죠. 전면 무료화됐는데 이 VM웨어 워크스테이션도 그룹 팔리시를 일부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방법으로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릴리즈를 하고 나서 제가 관리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픈소스다 보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용해 보시고 컨트리뷰션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시 매니저가 있고 코드 제너레이터까지 이렇게 깃허브에 모두 게시가 되어 있고 유게 패키지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프랩은 간단히 얘기하면 윈도우즈는 리눅스랑 달라서요. 시스템 아이디라던가 고유 정보 같은 것들을 윈도우즈 내부 DB에다가 저장을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처음 이제 소매점에서 사서 컴퓨터 전원을 딱 켜고 이제 사용자 이름 넣고 이제 하드웨어 드라이버 설치하는 과정들을 쭉쭉 거치게 되는데 그때 주입이 되는 정보예요. 근데 이 정보를 삭제하고 초기화를 한 이후에서야 다른 컴퓨터, 다른 VM으로 이미지를 카피를 떠서 배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도와주는 게 시스프랩인데 안타깝게도 시스프랩 자체가 도구의 동작이 투명하지도 않고 굉장히 에러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스프랩 하는데 막 3시간, 4시간이 걸려도 안 끝나요 이렇게 그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윈도우즈가 복잡하기도 하고 이 시스프랩이 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애저나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이 윈도우즈 VM을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원래는 이제 단독으로 쓰는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는 그 시스프랩 과정 후반부에서 그 무인 설치를 위한 XML 파일을 템플릿을 원래는 대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걸 이용해서 윈도우즈 설치 과정을 자동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애저도 그렇고 AWS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 이 부분을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본인들의 환경에 맞추어서 커스터마이징 했어야 하기 때문에 어노텐드 그 템플릿 파일을 이 부분에 VM에 미리 집어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탁보에 이제 그 클라우드 버전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터칭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셋업 컴플리트라고 하는 요 그 스크립트 파일과 액티브 셋업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셋업 컴플리트는 윈도우즈 디렉터리 안에 셋업의 스크립트 폴더 아래에 가면 이제 이 파일을 넣어두면 다음번에 시스프랩을 돌리고 나서 초기 설정 과정을 거칠 때 지금 이 스크린샷에 보이는 것처럼 이 셋업 컴플리트에 있는 내용을 관리자 권한으로, 그러니까 그냥 관리자 권한도 아니고 그 시스템 레벨 수준에서 다이렉트로 실행할 수 있게끔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부 또 VM들의 그러니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도 또 커스터마이징을 해놔가지고 바로 쓸 수가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행스럽게도 파일만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서 이 방법으로 윈도우즈의 클라우드상에 배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제 컴포넌트들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도 이제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식탁보 플러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윈도우즈로 오래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화면을 로그온할 때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액티브 셋업이라고 하고요. 액티브 셋업은 사용자가 처음 로그온을 했을 때 바탕화면이 띄워지기 전에 반드시 선행 설치해야 될, 필수 설치해야 될 프로그램들이나 설정들을 2단계에서 집어넣어 놓을 수가 있는데 레지스트리를 보면은 이제 로컬 머신 키 아래에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셋업 요 항목 아래에다가 키값을 넣어두게 되면은 로그온을 할 때 최초 한 번만 이제 무조건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WSL 자체가 데몬 기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무조건 바탕화면이 떠야지 WSL을 띄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오토 로그온이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오토 로그온을 좀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텐데 오토 로그온 자체는 놀랍게도 레지스트리에다가 그냥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비밀번호를 다이렉트로 넣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오피셜한 내용인데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아요? 라는 당연히 의문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지 않는 이상은 바로 열어볼 수 없도록 레지스트리가 아닌 로컬 시큐리티 오서리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비밀번호만은 따로 분리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역사와 전통의 유명한 도구죠. sys internals라고 하는 그 스위트 안에 오토 로그온이 정확히 이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아니면 뭐 이 기능은 오토로그온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도 재현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도구를 이용해서 자동 로그온 기능을 사용하면서도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응용 기능을 이제 이미지에다가 주입을 해두어서 원래는 이미지로 이제 인스턴스 띄우고 나면은 최초 한 번은 내가 직접 RDP를 쓰든 위나램을 쓰든 해서 로그온을 해야만 하는데 이런 부분들 없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바탕화면까지 로그온을 이렇게 클라우드 상에서도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단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지금 이어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식탁보 플러스를 이제 클라우드 버전을 이제 코어 버전을 개발할 수 있었고요. 이제 조만간 이제 시장의 반응이라던가 내부 프리뷰 등을 거쳐서 이제 실제 출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방안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식탁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 정보를 클릭을 하고 나면 이게 지금 아이패드로 시연을 하고 있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 아이패드로 들어가서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를 이렇게 파일 매니저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네, 파일이 이렇게 업로드가 됐고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지금 파일이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서도 윈도우즈 데스크탑을 웹브라우저만 가지고 이제 손쉽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상 키보드 기능도 이제 지금 개발 중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 온스크린 키보드를 웹브라우저만으로도 따로 키보드 폴리오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온스크린 키보드도 이제 아파치 과카몰리에 보면은 이런 API가 있어요. 그 API를 이용을 해서 키보드 레이아웃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키를 눌렀을 때 어떤 값이 이제 키값이 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문자가 아니라 버추얼 키 코드를 바로 이렇게 소켓을 통해서 그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개발자들이 의뢰 그렇듯이 디자인이 약하죠. 그래가지고 네, 디자인이 좀 많이 조악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제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테크 데모 성격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미지를 커스터마이징 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시작 화면에 보신 것처럼 특정 이제 은행 사이트들을 이렇게 따로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빼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클라우드 버전의 이제 샌드박스 VM을 이제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금융에 관련된 보안 플러그인도 이제 금융사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이제 사용자들의 그 엔드포인트 보안을 이제 챙겨줄 수 있도록 기존에 도입했던 솔루션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의 생태계와 기능성을 존중을 해주면서 사용자들에게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제 최대한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제품화를 하는 단계를 지난 1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서 이제 상용 버전에 대한 게 이제 개발이 되는 도중에 그 기존 오픈소스판에 대한 퀄리티 업데이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그 수정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이랑 퓨전이 전면 무료화가 돼서 원래는 이제 그 맥용 버전이나 리눅스용 버전의 식탁보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윈도우 OS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고 계시다면 그 OS 이미지나 키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VM을 만드신 다음에 이 VM에다가 식탁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약간 변형된 버전의 식탁보 그 설치 도구만 따로 빼서 제공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업데이트 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배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예, 저와 이제 소통하실 분들께서는 요 QR코드나 아니면 제 요 링크드인 주소를 스캔을 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또 궁금하신 점 있거나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다양하게 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